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이 곧 성사가 됩니다. 의제와 형식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 협의가 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돌연 무산이 됐습니다. 어제 정무수석이 새로 발표되면서 부득이하게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또 의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의제일 텐데 어떤 문제들을 의제로 꼽고 있는지 민주당 중진 정성호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죠. 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은 제가 나오시는 분들마다 축하 인사드리느라고 바빠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선이세요. 네. 와, 5선의 소회는 어떻습니까? 당선 소회. 뭐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중간 평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중간 평가를 했는데 예. 그럼 결국 그 심판으로 나타났거든요. 그 심판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만들게 한 어떻게 보면 방치한 국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국회가 제휴 역할을 해라. 예. 민생 정치를 복원해라. 또 정치를 복원해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뜻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국민을 위한 국회,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을 위한 국회. 그래서일까요? 차기 국회의장을 놓고 6선의 조정식, 추미애 두 분뿐 아니라 5선 의원들도 고민이 깊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네. 있고 정성호 의원께서도 의향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맞습니까? 저도 뭐 결심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처음에 그런 생각을 뭐 처음부터 갖지는 않았는데요. 많은 또 동료 의원들이 예.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회의 위상과 권위를 회복하고 또 다수 야당 아니겠습니까? 네. 다수당으로서 국회 운영에 책임이 있고 야당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갖고 정부 여당을 견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균형점을 찾고 또 행정부에 대해서 국회 위상과 권위를 좀 확립할 수 있는 또 그런 역할은 당신이 잘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많으셔 갖고요. 예. 고민하다가 좀 나가는 방향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네. 아유. 나가시는 거 맞다 아니다 보도가 막 엇갈리는데 그럼 이 자리에서 좀 딱 정해보죠. 나가시는 거네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네. 근데 6선의 의원, 그러니까 보통 최다선 의원이 있으면 네네. 최다선 의원부터 좀 맡아왔던 게 관례기는 해서 이거 관례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1980년 이전에 예, 예. 민주화되기 이전에는 뭐 그런 관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런 관례가 전혀 없었고 지금 87년 이후에도 몇 번 최다선 의원이었는데 국회의장을 하지 않았던 분도 계시고 그렇군요. 다수당에서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또 4선 의원이 의장 되시고 또 5선 의원이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쭉 그래왔던 건 역시 아니군요. 경험과 경륜 측면에서는 뭐 네. 4선 이상 정도 의원들은 국회 운영을 할 만한 경험과 경륜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어제 제가 조정식 의원 인터뷰했거든요. 네. 근데 조정식 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국회의장 나간다고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를 했다. 네네. 명심은 나한테 있다. 네네.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아주 그러셔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성격상 네. 뭐 어느 분이 뭐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국회의장이든 나간다고 했을 때 열심히 해보라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누구한테가 그건 덕담이고요. 그렇지만 뭐 그분이 그러니까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누구를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그러지는 네. 않으실 겁니다. 다만 예. 국회의장의 역할 또 우리 민주당의 책임 이런 걸 고려하셔 갖고 유권자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투표. 그런 면에서 어떤 분이 적임자인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대표의 고심이 또 이심전심으로 또 주변 가까운 의원들한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전달된 것이 정성호 의원한테도 전달이 됐으니까 결국 그럼 명심은 뭐 지금 뭐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뭐 대표 어떤 총선 이후에 대표와 한 두 번 정도 만났었거든요. 예.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제 거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저랑 또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 해왔고 네. 또 그 이전부터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고 뭐 역시 마찬가지 그냥 웃으시고 마시더라고요. 네. 열심히 하라고 또 네, 똑같은 격려. 네네. 그 국회의장직이 자리를 놓고 이렇게 뜨거운 경쟁을 벌이는 거 제가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추미애 전 장관이 중립 논쟁에 불을 붙이셨어요. 어제 조정식 의원도 이게 마냥 중립만 지킬 자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어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정성호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기계적으로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당과 야당 사이의 기계적 중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국회의장은 누가 해도 그만인 거고요. 그러나 그런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예.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일단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또 다만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에서 입법적 성과를 내야 됩니다. 민생 입법의 성과를 내려고 하면은 소수 여당과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고 당연히 여당과 정부가 한 모금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부 여당을 견인해낼 그런 책임이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국회의장의 어떤 조정 능력, 중재 능력, 또 정부 여당과의 대화 능력도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 중립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어떤 다음 뭐 어떤 선거에서 어떤 승리 이런 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되겠죠. 그 바닥을 만들어주는 책임도 있겠지만 더 큰 건 국회의 역할, 국회 위상. 이런 측면이 있고 그런 걸 좀 보완해야 될 것이고 특히 저는 가장 큰 게 국회 위상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입법권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일상화돼 있고 체포동의안 발의됐을 때 법무장관이 나와서 한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문제라든가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그냥 용인되었고 이런 면에서 국회 위상도 확립돼야 될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국회 수장인 국회의장이 네. 정부에 대해서도 행정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조정 작업이 중요하다 지금 그 말씀. 조정 작업도 중요하고 하셨고 국회 위상과 권위를 침해하는 행정부 행태에 대해서는 예. 단호하게 꾸짖고 국회를 대표하는 역할. 그리고 더 다수당이 민주당입니다. 예. 국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다수당으로서 민주당과의 관계도 잘 이끌어가야겠죠. 네. 근데 아까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뭔가 깔아준다 이 얘기는 잘못하면 굉장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여서.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원내대표 당대표와의 충분한 소통, 신뢰감 있는 소통이 중요하겠죠. 네, 예.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원래 국회법에 있는 거잖아요. 네. 당적도 다 내려놔야 네. 되고 그 부분에 그러니까 법상 거스리는 정도로 나는 당을 위해 뭐 이건 아니 그 법률에 중립 그 당적을 이탈하라고 하는 것이 뭐 그게 구체적인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거당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또 국민 민복을 위해서 국회의장이 역할을 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그거는 성과로 나타나야 되는 거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아무런 입법의 성과가 없다고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국회 자체가 비판을 받는데 예.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충분한 소통 이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뜨거워요. 하여튼 이번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굉장히 뜨거운데 지켜보도록 하고 추미애 전 장관과도 저희가 인터뷰 준비하고 있고요.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 신임 비서실장에 5선 정진석 의원, 정무수석에는 재선의 홍철호 전 의원 임명했습니다. 어제 인선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비서실장 비롯한 뭐 정무수석 등 그 대통령실 인선은 뭐 대통령 고위권한이니까 저희가 왈가왈부를 하기는 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과연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한 그런 바를 잘 실천할 수 있을런지는 좀 약간 걱정됩니다. 왜냐 워낙 이분은 대통령 가까운 사이거든요. 예. 대통령과 친구 사이입니다. 예. 뭐 일각에는 뭐 술 친구 이상의 가깝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과연 대통령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쓴소리 해야죠 지금. 이번 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민심들 국정 운영의 기조와 방향을 바꿔라, 국정 쇄신해라라고 하는 그런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충실하는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 후보자로 만들고 당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가고 유승민 뭐 전 대표를 당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몰아내는 데도 큰 역할을 했고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내는 데도 큰 역할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의 상달되게 당을 통해서 민심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민심을 대통령에 전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좀 충실을 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쓴소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근데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보여준 스타일은 굉장히 쉽지 않은 스타일이거든요.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갖고 뛰어넘어서 쓴소리를 해야 되죠. 네. 잘 해주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 국무총리는 아직 신중 모드인데 아무래도 영수회담 자리에서 국무총리를 놓고도 좀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있겠죠. 저는 국무총리의 역할보다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과거 역대 국무총리들 본다고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이해찬 전 총리 네. 사실상 책임 총리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들었고요. 뭐 장관 임명 제청권 과정에서 상당 권한을 행사했고 네. 그랬는데 그런 정도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이상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되게 뭐 속된 말로 그냥 얼굴을 보여주는 얼굴마담? 뭐 그런 역할들을 되게 했었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뭐 성격상 네. 총리에게 그 정도로 권한을 넘겨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경제를 잘 아는 좀 지금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를 잘 아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제를 잘하는 분이었으면 오히려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비서실장의 역할이 가장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비서실장 보시는군요. 경제뿐만 아니라 예. 국정 전반에 관련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 예. 비서실장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대통령 통해서 내각에 지시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의 역할 또는 어쨌든 홍철호 수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네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럼 정진석 비서실장 몇 점쯤 주시겠어요? 그 인선은.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에서 지금 바로 임명된 비서실장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잘해주길 기대합니다. 잘해줄 기대한. 그 총리로는 그러면 경제를 잘 알고 또 어떤 협치의 상징도 되고 이런 인물로서 박영선 전 장관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뭐 굉장히 유능한 분이시고요. 하는데 역시 저는 제 경험상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예, 스타일들이 잘 안 바뀌어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과연 내각을 총괄함에 있어서 그 각부 장관들과 균형 있고 조화롭게 할 수 있을런지는 거기에는 확신을 쓰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상당한 그 전문성도 있으시고 뭐 국회에서 일단 법사위원장 하시고 그다음에 장관은 그 산자부 장관 하셨던가요? 중기부 장관 하셨던가요? 하셨고 하셨죠. 뭐 전문성이 있다고 좀 평가. 벤처기업부 하셨던가요? 중소벤처기업 장관 하셨죠. 그런데 다만 그 우리 야당에서 오랫동안 평생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이 가갖고 대통령과 정말 속 깊은 소통을 하고 속내를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소통을 하면서 내각을 장악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육선의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이름이 주말에 급부상했는데 네네. 민주당에서 이만하면 괜찮다고 한다더라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그 초선 때 같이 상임 활동을 해서 가깝게 지냈고 이웃집도 잘 아는 사이인데 굉장히 원만하신 분이죠. 유연하시고 정치력도 있으시고 다만 어쨌든 뭐 전형적인 TK 출신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좀 뛰어넘어서 국민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저는 뭐 할 수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럼 지금까지 하마평 나온 분들 중에서는 그래 주호영 의원이 가장 그래도 원만하고 유연한 분이신데요. 또 그 지역 내 민주당 어쨌든 관계자들은 되게 또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정성은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면 오케이. 네, 굉장히 유연하신 분이고요. 또 오케이. 유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나저나 어제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어요. 그 인사 브리핑에, 그러니까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소개하는 그 브리핑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소개를 하고 오랜만에 기자들하고 즉석 질의응답도 하고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와 여야 영수회담 제안한 것도 그 뭐 구체적 실질적 성과는 뭐 차치하고라도 그렇게 하신 것 자체가 좀 변화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일회성 단발성 속칭 그 정치 쇼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랬으면 좋겠고요. 기자들 언론인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인사는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설명하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쓴소리라도 그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렇게 계속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어 스태핑도 좀 재개했으면 좋겠다. 가능한 게 좋겠죠. 사실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에 대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건 정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영수회담 실무 협상은 어제 저 이제 인사 때문에 조금 전 소개해드린 그 인사 때문에 미뤄졌어요.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그 상황 좀 이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되게 서운한 겁니까?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절차들이 늘 역시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절차들이 어쨌든 뭐 비서실장 뭐 정무수석 임명하는 과정에서 실무협의가 좀 이렇게 중단됐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뭐 그분들이 하는 게 밑에 실무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프로세스라는 게. 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그런 거 갖고 시비 거는 건 적절치 않고요. 어쨌든 용서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갖고 저는 뭐 두 분이 지금 어떤 의제 때문에 이런저런 설왕설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제보다는 좀 신뢰의 관계의 어떤 기초를 만들어내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예. 앞으로도 많은 현안들이 생겨날 테고 또 국가가 여러 가지 또 위기적 상황들이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여야의 대표들이 결국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 야당 국회 제1당인 다수당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좀 신뢰 관계를 갖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만 만들면 전 성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 아니 저는 정성호 의원께서 막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이 의제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성호 의원께서는 이번에는 신뢰관계만 구축해도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근데 몰랐어요. 신뢰관계 구축이 가장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어렵긴 가장 하죠. 어렵죠, 저는요. 아. 이게 정치가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예. 무신분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구체적인 물론 뭐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뭐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로 결론 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 예. 민생회복 지원금에 관련해서 한번 논의해보자. 그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그 과정과 절차, 금액들 논의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네. 그 말씀은 거기서 땅 단판을 짓지 못하더라도 민생지원금 문제, 최상병 특검 문제, 뭐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이런 거 다 올려놓고 얘기 시작이라도 해보자. 요 정도면 된단 뭐 말씀이세요?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만 뭐 당사자 예. 사실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예. 그런 문제를 뭐 직접적으로 대표가 말씀하겠습니까? 다만 아. 전체적으로 국민에 대한 국민들의 그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문제를 자신 있다면 털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은 대통령께서 선제적으로 그 의제를 꺼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모를까. 네. 이재명 대표가 이거 아니면은 뭐 회담 안 된다라는 의제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올리진 않을 것이다 이 그래서 말씀이세요? 뭐 그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절치 않다고 네네. 보시는군요. 다만 뭐 최상병 특검 문제는 국민들 다수가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 은폐, 왜곡 이런 것들이 일단 외압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증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좀 통 크게 받아들이는 게 대통령과 국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단판 안 지어도 일단 시작만 하는 걸로도 오케이란 말씀이죠. 저는 사실은 그런 회담하고 나면 뭔가 땅땅 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 그냥 그림만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나올까 봐 확실하게 단판을 지을 수 있도록 결실을 맺도록 실무회담에서 정리하고 시작할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 뭐 욕심내시진 정리까지 확실히 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뭐 알겠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는 네. 뭐 그냥 논의할 수 있는 틀 같은 거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는요 대통령이 이거 마약과도 같은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게 얘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네. 한 일방적 주장만이 대통령께 전달된 것으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 문제도요. 알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연임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연임이 뭐 다른 뭐 분들하고 얘기할 때 연임이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어쨌든 22대 국회 민주당에도 초선 의원 70명이 더 됩니다. 사실요. 국정 경험이 없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도 많고 또 당내가 여러 아직까지는 많이 뭐 이재명 대표 중심 체제라고 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 이래서 당내를 좀 통합하고 또 국민들이 민주당을 다수로 만들어준 그 민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반영해 갖고 정부 여당과 어쨌든 그 대화를 하고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면 좀 확실한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외 대안이 지금 또 어떻게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연임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근데 오히려 연임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힘들어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전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또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 당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네. 그리고 뭐 구속영장 청구 여러 가지 현안들 때문에 당내가 굉장히 어수선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대표가 뭐 그런 면에서 좀 뭐 연임 의지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조국 대표가요. 이재명 대표한테 윤 대통령 만나기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좀 먼저 하자. 우리 얘기 좀 다 듣고 그 뜻도 좀 전달해달라 이런 취지 같아요. 이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조국 대표가 이번 그 총선 과정에서 또 국민들의 적지 않은 지지를 또 받은 건 사실인데 그러나 국정 운영의 일차적 책임은
국회 운영의 일차적 책임은 음. 민주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있는 어. 거기 때문에 민책 이재명 대표 가서 그냥 대화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아. 지금 단계에서 뭐 어쨌든 뭐 조국 대표의 조국 혁신당과 네. 얘기를 사전에 의논하고 뭐 하고 할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사실은.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그리고 지금 아직은 거긴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당선자죠. 원구성이 되고 국회 와서 역할이 시작된다고 하면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네, 네. 보세요. 아, 진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정리하면 된다고 보세요? 뭐 그냥 각자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하면서 또 어떤 의제 또 어떤 현안이 나오게 되면 그것도 대화해 갖고 협력할 거 협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경쟁할 거 경쟁하고 네. 협력할 건 협력하고 네. 제 할 일 열심히 하자. 네네. 갈 길 가자. 네네. 아, 그렇게 보시는 네네. 거군요. 따로 또 같이 계속. 아니 그렇죠. 근데 그런 어쨌든 조국 네. 혁신당의 네. 구성원들 대부분이 민주당 지지를 했던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네네.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음. 충분히 서로를 존중하면서 또 대화하고 협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선에 길게 봤을 때는 경쟁 구도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랑 조국 대표는?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렇게들 많이 뭐,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지금 단계에서 뭐 그런 예단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국회 제1당은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또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국회가 제대로 운영 안 된다고 하면 그 책임이 조국 혁신당이 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역할들을 해내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민주당이 가져가는 문제. 네네. 이제 국회의장 도전하신 분이니까 제가 여쭙는데요. 그 문제는 국회의장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국회의장이라면? 저는 뭐 다수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입법행정사법부에서 행정부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행정부를 관할하고 모든 네. 걸 통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도 마찬가지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해야 되고 다만 소수당이고 또 여당은이니까 소수 여당에 대해서는 대화 소통을 통해서 배려하면 되는 거지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조정식 의원도 그렇고 되게 분명하게 네네. 이번에는 꼭 우리가 법사위 운영이 다 해야 된다 네네. 이런 입장 가지고 저는 계신데 이번뿐만 아니라 네. 특히 이제 법사위원장 관련해서는 다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아, 정성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